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시작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냥 피곤한가 보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이렇게 넘기는 사이에 우리 몸은 조용히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암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오래전부터 자라나고 있던 병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암이 몸속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작은 신호들이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신호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그 신호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암을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지난달까진 멀쩡했는데 검진도 받았고 아무 이상 없었어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자라난 결과입니다. 암세포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수억 개의 세포를 만들고 또 없앱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작은 실수 하나, 그게 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면역 시스템이 이런 실수를 금방 알아채고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이 면역력의 감시 기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수로 생긴 세포 하나가 살아남아 증식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정말 작습니다. 몸에 아무런 이상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세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면서 정상세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 안에선 이미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이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시점이 되면 이미 암이 꽤 진행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몸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변화를 눈치채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작은 신호들. 그 신호가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암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세포를 만들고 또 없애죠. 이 과정은 대부분 정확하고 질서 있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어떤 날엔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세포가 복제될 때 정상적인 유전 정보가 조금 틀어지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보통은 우리 몸이 이걸 알아채고 그 세포를 없애버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실수가 반복되거나 몸의 방어 시스템이 약해졌을 때 생깁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한 탄수화물이나 기름진 음식, 오염된 환경,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실수는 잡아내지 못한 채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포는 정상세포처럼 보이면서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몸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증상도 없습니다. 통증도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괜찮다, 설마 나겠어 하고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세포 하나가 1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세력을 넓히고 결국 암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채기 전까지 그 세포는 이미 많은 일을 해놓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암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몸은 조용히 변화하고 있지만 그걸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라도 그 의미를 알고 있으면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신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계속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은 항상 무언가 잘못됐을 때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너무 약하거나 너무 흔한 증상처럼 느껴지면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따라 몸이 쉽게 피곤하고 밥맛도 없고 체중이 조금씩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보통은 요즘 내가 좀 지쳤나 보다 하고 생각하겠죠.
또 소화가 자주 안 되거나 화장실 다녀온 뒤 느낌이 평소와 다르거나 기침이 몇 주째 이어지는데도 감기인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누구나 일상에서 한두 번쯤 겪을 수 있는 것들이라서 더더욱 그냥 참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암이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일상적인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며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증상이 며칠, 몇 주씩 계속되거나 이유 없이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몸 어딘가에 분명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좀 더 지켜보자.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작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암이 꽤 진행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를 뿐입니다. 그 신호를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암을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암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말 대신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아주 작고 아주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멍이 쉽게 들기 시작하거나 피부에 상처가 나면 예전보다 훨씬 느리게 낫는다거나 밤에 자다가 식은땀을 심하게 흘리는데 이상하게 그런 날이 계속된다면 몸이 무언가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소리가 조금 변한 것 같고 기침이 몇 주째 이어지지만 감기겠지 하고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기침이 계속 오래가고 가래나 쉰 목소리가 섞여 있다면 호흡기나 식도, 성대 주변에 무언가 자라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속이 자꾸 더부룩하고 더부룩한 느낌이 지속되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생기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더 큰 이유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서 그동안 큰 병 없이 잘 살아오셨더라도 몸의 변화는 어느 순간 급격히 올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몸이 알아서 회복해줬던 것들이 이제는 회복력이 느려지고 작은 이상도 그대로 누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겠지라는 말보다 한번 확인해 볼까라는 생각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소리 없이 시작되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할 수 있지만 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암을 늦추고 막고 바꿀 수 있는 아주 큰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위험을 알리기도 합니다.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증상인데 왠지 이번엔 느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그만 상처가 났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디게 낫는다든지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크게 생긴다든지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는데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는데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그대로고 목소리가 쉬었는데 계속 변한 채로 돌아오지 않거나 가래에 피가 섞이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 감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몸의 반응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질 때 그 변화는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이틀 쉬면 괜찮던 증상이 이번에는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되고 차도가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반복된다면 그건 경고등이 켜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에이 괜찮겠지라고 넘기는 마음입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될 때는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마음이 느끼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직감은 의외로 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청자분들께서는 몸의 회복력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피로라고 여긴 것이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고 평소보다 약한 호흡이 어떤 내부 변화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은 지켜보자가 아니라 확인하자로 바꿔야 합니다. 확인은 10분이면 됩니다. 놓치면 몇 달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이상한 신호들. 이건 불안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게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들이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먼저 식습관입니다. 요즘은 바쁜 생활 속에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가공육류를 자주 먹는 식습관은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고 염증 반응을 키워서 장이나 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 짜게 먹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오랜 기간 반복되면 점막에 손상을 주고 그게 결국 세포의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면역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는데 그 시간이 줄어들면 암세포가 생겨도 바로 제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고 몸 전체가 항상 긴장 상태로 고착되면서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은 줄고 자연스럽게 의자나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생활이 혈액순환을 둔하게 만들고 신진대사를 떨어뜨리면서 몸속에 노폐물과 염증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육량이 줄어들수록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고 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하고 계신 분은 많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가볍게 듣고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지만 그 밑바탕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있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암은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은 후천적인 몸 상태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몸 상태는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량, 그리고 오랜 시간 쌓인 스트레스까지 우리가 평소에 만든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이 자라기 쉬운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먼저 지방이 많고 근육이 적은 몸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대표적입니다. 배에 살이 몰려있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라면 내장 지방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보기 좋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몸 안에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세포를 자극해서 암세포가 생기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근육량이 적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림프 흐름도 정체되고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몸이 되죠. 두 번째는 염증 수치가 높은 몸입니다. 염증은 원래 몸을 보호하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염증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만성적으로 유지되면 세포를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이 자극은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키고 그게 반복되면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항산화 기능이 떨어진 몸입니다. 몸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손상된 세포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흡연, 음주, 스트레스, 가공식품, 수면 부족 같은 것들이 모두 항산화 기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즉, 평소에 쉬운 선택들, 자극적인 음식, 움직이지 않는 생활, 잠을 줄여가며 일하는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을 천천히 암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몸의 상태는 유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방은 얼마나 쌓였고, 내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고 있으며 얼마나 자주 움직이고 쉬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암을 피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시간을 들인 만큼 변화합니다. 좋든 나쁘든 그 방향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집은 암 가족력이 없어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자주 안 마셔요. 나는 워낙 건강한 체질이라 괜찮을 거예요. 이런 말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안심을 주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요즘 암은 가족력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게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쉬고, 어떤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느냐가 암을 만드는데 훨씬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사실 가족력이 없어도 암에 걸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담배를 안 피워도 폐암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받은 영향을 어느 순간에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이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생각이 문제를 늦게 발견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냥 피곤한 거겠지. 요즘 나이 들어서 그래. 설마 내가 아밀리아? 이런 생각들이 정작 병원에 가야 할 타이밍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병은 그 시간을 이용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해서 지금 내가 괜찮은지 확인해 보자로요. 그 한 끗 차이가 앞으로의 5년, 1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다는 걸 확인하고 안심하는 것과 괜찮을 거라고 믿고 무시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차이를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암과 가장 멀어질 수 있는 방향에 서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영상도 그 첫걸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 조용히 자라온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 이제는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내 몸이 말은 하지 않아도 어딘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듣는 연습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심코 넘기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절대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 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읽고 다음 영상 준비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